대체 가장 궁금한 게 봄에 많은 분들이 올해 파종시기가 한 달에서 한 달 더 듣다 보니까 수확 시기는 똑같아요. 심는 날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있었는데 캐는 수확 시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잎제를 뿌리면 왜 지금 기후 환경에 안 맞냐면 흡수율도 작지만 잎제를 뿌린 것이 땅속에 들어가 뿌리가 먹으려면 지온이 13도가 돼야 됩니다. 영상 13도. 올해는 6번 줬는데도 안 커요. 잎제는 한계는 그겁니다. 그러고 나서 4월달에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칠수를 많이 먹어서 얼마나 생기고 웃자하더라고요. 잎농사 맛있다더라. 안녕하세요. 홍성의 홍산마늘 연구의 이성준입니다. 제가 홍산마늘 심은 지가 벌써 2017년에 처음 진흥청이 개발한 홍산마늘을 진흥청에서 개발했고요. 벌써 지금 한 2026년이니까 지금 한 8년, 9년째 되네요. 홍산마늘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산 품종이고요. 진흥청이 개발한 홍산입니다. 넓은 홍자에 마늘 산자를 써서 전국 어디서나 재배 가능하고요. 그리고 홍산마늘은 탄지형이기 때문에 추위에 더 강합니다. 작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늦게까지 비가 와서 파종기가 거의 10월 말에서 대부분 90% 이상이 10월 말에서 11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다 덮으셨죠. 봄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양생장을 심어서 싹이 나고 3월 말까지 합니다. 3월 말까지 영양생장하고요. 그리고 번식을 위해서 쪽분화가 이루어지고 3월 말에 이루어지고 생식생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고 나서 3월 말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12위까지 나오는데요. 3월 말 정도에 밑에를 잘라보면 9잎 정도 나오면 속에서 잎이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쫑이 나옵니다. 쫑이 나오기 때문에 3월 말까지 거의 3월 말이면 올해 마늘 농사가 얼마큼 됐는지 거의 한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봄철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월동을 지나는 마늘, 양파는 월동을 지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울 동안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생리 현상이 줄고 광합성도 줄고 부직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생육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 가장 궁금한 게 봄에 많은 분들이 올해 파종시기가 한 달에서 한 달 더 듣다 보니까 수확 시기는 똑같아요. 스페인산은 5월 말, 20일에 5월 말이고 홍산마늘은 6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될 겁니다. 심는 날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있었는데 캐는 수확 시기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 관행농법으로 했을 때는 수확량이 30%에서 50%가 줄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행농법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봄철에 추비, 무필도 이걸 가장 걱정하시죠? 올해같이 파종 시기가 늦은 상황에서는 추비에 관심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봄철에 얼만큼 잘 키울 것이냐? 겨울을 지나고 나서 그 부족한 영양분을 줘서 어떻게 근데 대부분이 우리나라 관행농법은 NK, 질소와 가리 성분을 잎지로 한 2회 정도 주게 되어 있는데 안 크니까 작년 같은 경우 4회 정도 막 주시는 거예요. 잎제는 뿌려놓고 비가 오거나 물을 줘서 흡수하는데 그 마늘 구멍으로 들어가서 흡수되는 양이 3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잎제를 또 뿌려야 되죠. 사람 인건비도 들죠. 근데 효과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연면식을 해봤습니다. 이쪽에서는 잎제를 뿌려보고요. 이쪽에는 연면식을 해봤어요. 근데 하다가 느낀 게 잎제를 뿌린 거는 보통 2월 달부터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에 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도 3월 말, 4월 초까지 계속 잎제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잎제를 뿌리면 왜 지금 기후 환경에 안 맞냐면 흡수율도 작지만 잎제를 뿌린 것이 땅속에 들어가 뿌리가 먹으려면 지온이 13도가 돼야 됩니다. 영상 13도. 13도가 돼 정상적으로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3월 달에도 3월 중순까지 영하
영하 뭐 4도, 3도, 2도 그랬어요. 그러면 흡수 못하는 거 계속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도가 올라가는 3월 말, 3월 중순 이후에 4월 달에 비도 오고 온도가 맞아가니까 그 뿌려놓은 것들이 비도 오고 하다 보니까 흡수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질소흡기를 계속 하죠. 하다 보니까 웃자는 거예요. 잎농사 짓다 그래요. 잎농사. 잎만 큰 거예요. 계속 잎만 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확량이 떨어집니다.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늦게 심었기 때문에 더 빨리 하려고 질소 위주로 요소나 NPK로 계속 줄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벌마늘이 생길 수 있고요. 3월 말에 지나서도 계속 질소흡기를 많이 하면 가장 요인 중 하나가 벌마늘이 생깁니다. 그리고 잎농사라고 그러죠. 잎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영비, 용비를 줄일까 생각해서 연면식을 했습니다. 연면식.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입지를 하나도 안 뿌렸습니다. 연면식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연면식을 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농가들도 연면식을 했습니다. 근데 모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한 5일에서 7일을 뿌리라고 했더니 내게 남들보다 늦게 심고 작다 그러니까 막 4일, 5일에 한 번씩 뿌리신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 하다가 이 멀티피트라는 제품을 알게 됐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제품이다. 그 질소, 인산, 가리가 20 들었습니다. NK 질소하고 가리만 주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데 인산은 중요합니다. 마늘, 양파 모든 생육에서 인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산은 땅속에서 이동이 굉장히 적습니다. 인산은 계속 수확할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빼먹고 하면 건강하지 못하겠죠. 고루고루 27 미량 요소는 다 들어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나 아미노산제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많이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가성비도 가장 좋고요. 효과도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성비 좋기 때문에 5일에 한 번씩 첫 번째 부직포를 걷고 나서 부직포가 안 하신 분들은 2월 말부터 20일 정도부터 연면 시기는 지온이 낮아도 잎은 흡수합니다. 그리고 추비는 잎제를 뿌리면 한 곳으로 편중될 수 있어요. 고루가 뿌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연면 시기는 다 맞습니다. 그럼 마늘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계속 연면식을 해보니까 이 작은 것도 계속 입에서 흡수하다 보니까 생육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작년에 초기에 생육이 부직포도 안 걷고 하신 분이 2월 25일부터 약 한 8회를 쳤어요. 8회. 마늘 줄기가 이렇게 크고 질소의 역할과 인산의 역할과 가리 역할을 해서 줄기가 두꺼워지고 크고 뿌리 생기고 좋아지는 겁니다. 고루고루 영양을 먹다 보니까 연미식은 다 맞다 보니까 영양 생장을 잘하는 겁니다. 나는 좀 늦게 심었다. 90% 안 잡혔다 하면 2월 말부터 90월 3월 초에 다 거두셔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시험을 해봤는데 작년에 3월 중순까지 영하 뭐 4도, 5도 됐었어요. 그래서 3월 17일 날 거둔 것도 있고 3월 10일, 3월 5일 거뒀거든요. 근데 부직포를 늦게 거두니까 어떤 점이 있냐면 키는 크고 영양 생장만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좀 윤달리 껴서 좀 추울 거예요. 춥더라도 3월 초에 영하 한 5도 정도 이하면은 그 연면 시비로 멀티피트를 뿌려서 영양 생장을 시킬 겁니다. 연면식의 기한은 5일에서 7일 가기 때문에 이게 2kg거든요. 500리터에 1kg입니다. 요거 2kg면 1000리터죠. 1000리터. 그럼 2000리터는 4kg. 그리고 만약에 20리터짜리는 40g입니다. 40g. 이게 물에 잘 녹습니다. 수용성, 질산, 질소, 인산, 가리가 다 들어있고 미량도 다 잘 녹게 됐습니다. 잘 녹여서 흡착을 잘 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잎에서 흡수를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농업에서 굉장히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보다. 농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사막에 기후가 안 좋은 데서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농사의 제품들이 월등히 발전한 거죠. 봄철에 굉장히 이제 많이 허약해져 있습니다. 겨울을 났기 때문에.
그럴 때 켈파, 이건 해조 추출물입니다. 왜 이것도 중요한 얘기냐면 여기에서 멀티피트가 하는 역할은 질소 이상 가리와 미량요소. 남아공에서 왔더라고요. 바닷속에 있는 해조류가 하루에 24시간에 1m가 큰 거예요. 1m. 어떻게 하루에 24시간 1m 크냐? 그래서 성분을 봤더니 천연 옥신하고 사이토킨하고 성장 호르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식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착즙해서 켈팍이라고 요거를 이제 500리터에 1리터. 요거는 보름에 한 번 정도 쳐줘서 초기에 잠을 때 좀 같이 멀티피트하고 쳐주시고 보름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쳐주시면 켈팍은 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장을 시키고 세포분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잎과 줄기와 뿌리가 활력을 띄우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건 세포분을 해서 빨리 추세를 회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취비는 입제. 간행노포를 입제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게 아닙니다. 효과 먹는 대로 작물이 마늘, 양파가 먹을 수 있도록 바로 주면 옆면 시비를 잎해서 흡수할 수 있도록 옆면 시비로 하시면 됩니다. 옆면 시비의 강점은 뭐냐면 또 다른 강점은 마늘 줄기가 작거나 아니라 잎으로만 흡수해서 빨리 키울 수가 있고요. 내과 생육이 너무 좋다. 좋으면 시비를 한번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과 생육이 좀 저조하다. 그러면 4일, 5일에 한 번씩 칠 수 있는 겁니다. 조절이 가능해요. 근데 입제를 뿌려놓으면 입제에 있는 대부분이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가 실산태로 변해서 흡수하기 싫어하는 보통 기온에 따라 10일에서 15일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3월 말까지 계속 추비를 줘놓으면 재작년에 벌마늘 피해가 많았었죠. 이게 4월 달에 온도가 올라가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질소 부분이 작물이 계속 빨아야 되는 거예요. 4월 달에는 질소 그만 적게 먹고 이제는 굴을 키워야 되는데 영양성을 하나 청춘이야. 질소를 먹으니까. 그럼 우리 잎은 커지고 잎농사를 짓고 영양생장으로 멈춥니다. 그럼 나중에 생식생장을 돌리기 어려우니까 줄기는 이렇게 큽니다. 근데 마늘은 이랑 상지 나와야 돼. 이랑 잎집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농가들이 저한테 오시는 게 아니 회장님 건 봤더니 마늘이 줄기는 이렇게 큰데 내 거는 줄기는 이만한데 마늘은 작아요. 그게 잎농사였다는 거예요. 4월 달에 제가 이제부터 수확 전까지 구비대를 시키고 어떻게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봄철에 가장 중요한 게 추비입니다. 300평에 20kg 넣어야 되느냐, 뭐를 넣어야 되느냐. 저는 2년 전부터 추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추비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인건비를 절약했죠. 연면 시비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하고요. 두 번째, 풀입니다, 풀. 작년에 이제 방제를 해서 검은 비를 쓰셨거나 풀을 초반에 제거하시고 저는 스톰프나 이런 걸로 해서 풀을 안 나게 제추리를 작년에 뿌리고서 심었죠. 근데 3월 달에 유제나 잎제를 뿌립니다. 노란 거 그거 뿌리면 많이 죽는 거예요. 스톰프를 제가 지금 한 8년, 9년 동안 계속 뿌려봤는데요. 풀과의 전쟁에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방제를 3월 중순까지는 꼭 방제돼서 발업제제를 사용해서 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 관리.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사람도 그렇고 작물도 물이 있으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물 관리. 그리고 네 번째는 병충해 관리. 심을 때, 밭 만들 때, 그리고 항상 소형 살충제 살균제 드시죠. 밭을 pH가 마늘 같은 경우 6.5에서 7.0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pH가 낮아서 산성 쪽에 가까워지면 병충해, 응애나 병충해에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산성 토양에서 많이 병충해 발생합니다. 작년 가을에 저는 이제 유제로, 심을 때 됐던 유제로 살충제 살균제 뿌려놨어요. 예방으로.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심어도 그렇습니다. 모든 이야기. 보통 4월에 큰 병 주개가 없습니다.
온도가 올라간 4월, 5월 이때부터 시작하는데 3월 달에 그래도 미리 방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토양 살균제를 비닐 위에서 끓입니다. 그럼 그게 서서히 녹으면서 방제 효과를 내거든요. 3월 말까지 분화가 이루어지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해서 잘 키우셔서 다른 거 다 섞고 살충제 살균제 다 혼용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많이 혼용하면 안 돼요. 근데 특히 황 있지 않습니까? 황은 강산성입니다. 칼슘은 강알칼리입니다. 황은 어떤 거, 살충제, 살균제든 어떤 거하고 섞어도 화학 반응에서 효과를 다 없앱니다. 유황을 섞으시려면 따로 치세요. 칼슘도 따로 치세요. 그 황만 빼고 강알칼리, 강산성 빼고는 다 혼용이 가능합니다. 잎에 다 물에 잘 녹았기 때문에 연면식이 충분하게 흡수시켜서 열심히 3월달에 관리하시는 분은 올해 수확량이 늦게 심었지만 10%나 작년과 비슷하게 심으실 거고,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행 요법대로 그냥 추비 뿌렸는데 4번 뿌릴 거 8번 뿌려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 지역에 우리 회원분들 만나서 3월달, 4월달 다녀봤는데요. 올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추비를 6번 뿌렸는데 왜 이렇게 안 크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고 있는데 밥 먹여주면 먹겠습니까? 죽이 됐든 맛있는 걸로 먹게끔 해도 그거 먹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올해는 6번 줬는데도 안 커요. 입제는 한계는 그겁니다. 그러고 나서 4월 때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칠수를 많이 먹어서 얼마나 생기고 웃자하더라고요. 잇농사 맛있다더라고요. 올해는 제 농법대로 제가 이제 시험을 해서 한 거니까 제 농법대로 해서 한번 잘 키워보시고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어려운 환경에서 했지만 올해도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후를 이길 수 있는 건 예방밖에 없습니다. 그 기후를 이겨나갈 수 있으면 새로운 농법으로 한번 우리 입지에서 벗어나서 연면 시비로 해가지고 마늘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re we go.